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저희 딸이 벌써 5학년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둘러볼 때 사춘기, 10대 심리, 10대 아이들과의 관계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갑니다. 틈틈이 그런 쪽 책을 찾아서 읽어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맑은 숲 아동 청소년 상담센터 소장이신 이임숙 작가님의 아이의 방문을 열기 전에 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사춘기 청소년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10살 이전의 아이를 돌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접근과 다른 방법, 다른 언어여야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은 아이이면서 어른이고 철부지면서 성숙한 존재입니다. 아직 덜 컸지만 다 컸다고 생각하고 미숙하면서 완벽하다고 자만하기도 합니다. 지금 자신이 겪는 작은 세상이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10대 청소년을 둔 부모는 사춘기 이전의 10년과 같은 모습으로 아이를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릴 적엔 마음을 알아주고 안아주며 다독이고 칭찬과 격려를 하면 아이는 쉽게 달라졌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그런 정도의 당근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루하루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부모와 교사가 할 일은 그 방향이 올바른 쪽으로 향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가 사춘기 시기의 특성과 심리를 알고 있으면 아이를 바라보는 눈길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럴 때 아이는 부모의 지지와 지원 속에서 조금 느리면 느린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자신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청소년 아이의 성숙, 성장, 성공을 위해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청소년 심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청소년 심리 첫 번째, 부모의 피드백이 마음의 방향을 결정한다. 피드백의 구분 중 의미 있는 분류는 내적 피드백과 외적 피드백이 있습니다. 외적 피드백은 모두 다른 사람에 의해 제공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내적 피드백입니다. 내적 피드백은 어떤 과제를 완수하는 동안 개인이 스스로 느끼는 성취 수준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숙한 내적 피드백을 할 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이가 어떤 일을 경험한 후에 스스로 다음과 같이 평가해 보도록 도와주어라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려고 했다. 나는 무엇을 배웠다. 앞으로 나는 무엇을 다르게 하고 싶다. 도전한 것이 무엇이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람직한 내적 피드백은 결과는 실패이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새롭게 배우게 된 점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배웠으니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평가에서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제가 잘 몰라서라는 말은 필요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평가가 곧 건강한 내적 피드백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런 내적 피드백을 할 줄 아는 아이는 진정한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진정한 경쟁이란 엄밀히 말하면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다른 아이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한 달 전보다, 1년 전보다 내가 얼마나 나아지고 발전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나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발전해 가도록 아이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스스로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아이의 심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 발달의 불균형으로 좌충우돌, 우왕좌왕, 흥분과 우울을 반복하며 힘겨워하는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원활하게 발달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의 뇌는 외부 자극의 영향을 받으니 말입니다. 청소년들의 뇌 간제탑인 전두엽이 제 역할을 하려면 책을 읽거나 새로운 정보에 노출시켜 생각하는 시간을 늘리는 등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가족 관계가 아이들의 균형 잡힌 뇌 발달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두엽을 성장시키는 부모 역할은 무엇일까요? 진리는 단순하며 그 단순함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질문하고 혹시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 해도
미리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여나 실패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 다시 평가하고 의견을 나누며 다음에 어떻게 다르게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건강한 가족 관계가 중요합니다. 서로 소통하는 대화가 가능한 관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대화해 보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 이 방법을 선택한다면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까? 만약 실패한다 해도 우리는 좋은 경험을 하는 거야. 그러니 용기 있게 해보길 바란다. 부모가 아이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 아이는 눈부신 청소년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청소년 심리 두 번째, 상상 속의 관중이 나를 보고 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내가 글을 올리면 아무도 댓글을 안 해줘요. 그럼 난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에도 못 가겠어요. 전부 나를 놀리고 비난하는 것 같아서 그 순간 내 존재를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까봐 그게 더 겁이 나요. 이 말을 들은 엄마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야, 그럼 너도 무시해. 네가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야. 그런 거 다 쓸데없어.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그게 복수야. 너 또 엄마 몰래 카톡 한 거니? 스마트폰 내놔. 내가 약속 어겼으니 압수야. 이런 대답들은 하나같이 절망적입니다. 아이를 더 화나게 하고 행동을 악화시킬 뿐이죠. 아이가 한 말을 통해 아이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약속을 어긴 걸 알게 됐더라도 그건 나중에 다시 협의하고 약속을 정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지금 아이는 엄마에게 이야기하여 혼나는 게 너무 싫지만 힘든 마음을 호소할 데가 없어 용기를 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들이 도와달라는 간절한 구조 요청임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이의 생활 태도에만 화가 나 있는 부모는 아이의 용기와 노력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생활 태도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해준 아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요. 말하기 어렸을 텐데 엄마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용기 내줘서 고마워. 이렇게요. 먼저 이렇게 말해주어야만 아이는 다음에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자아중심성입니다. 유아기의 자기중심성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사람을 접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관점을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강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얼굴에 아주 작은 점 하나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이 창피하다, 쪽팔리다라는 말을 유난히 자주 쓰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무대에 서 있는 주인공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보고 평가하는 관중으로 느낍니다. 만일 버스나 전철에서 혹시라도 넘어지면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 속의 관중 단계를 벗어난 사람이라면 그 순간 당황하고 창피하긴 하겠지만 그 일로 다음날 버스를 타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버스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받고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먼 길이라 하더라도 절대 그 버스를 타지 않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선 한심해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어른들 또한 자신의 청소년기를 떠올려보면 비슷한 기억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이런 증상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남을 의식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 좀 더 바람직한 쪽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남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도덕적 경계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아이들도 무척 많습니다. 상상 속의 관중 덕분에 사회적 질서와 규칙을 더 잘 지키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나 교사가 아이의 바람직한 행동을 좀 더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상 속의 관중이 아닌 현실 속의 바람직한 관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진짜 성숙한 관중이 되어 아이에게 칭찬과 지지와 격려를 보낼 때 아이는 자기 안의 보석 같은 모습을 찾아내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중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선생님은 1년이 다 지나가도록 특별한 문제 없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중2병에 걸린 아이들이 아니고요. 선생님은 자신이 운이 좋고 모두 순하고 착한 아이들만 모여서 그렇다고 하지만 친한 동료 선생님이 옆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 선생님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칭찬을 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표현하는 작은 관심과 아주 짧고 간단한 개별적인 만남이 비결이었습니다. 아이들 각각에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관심을 표현하는 말을 건네고 밥 좀 더 먹어, 머리 잘랐네, 시원해 보인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정도의 말을 건네고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면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힘내, 잘할 줄 알았어 라며 맞장구 치는 정도의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각 학생과의 개인적인 접촉이 뜸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아이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고 혼을 낼 때는 잘못한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점 때문에 화가 났다고 정확하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참 간단한 방법이지만 심오한 심리학적 원리가 깊이 스며들어 있다고 합니다. 부드럽지만 매우 강력한 방법요. 상상 속의 관중이 아닌 현실의 절대적 관중인 담임 선생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선생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왠지 선생님을 실망시키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청소년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에 대한 선생님의 작은 관심에 반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언젠가부터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으면 선생님 요즘 누구누구가 힘이 너무 없어요 라고 말해주는 덕분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까칠하기만 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친구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따뜻한 시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선생님이 아이 개인에 대한 작은 관심을 진심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관심의 표현 덕분에 잘못에 대해 혼을 낼 때도 반감이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 아이들이 이렇게 작고 부드러운 방법에 마음이 움직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청소년기 10년은 그 이전의 10년보다 더욱 섬세하고 전문적인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데 아이들의 심리에 대해 알아야 겉으로만 아이를 평가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으니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청소년 심리에 대해 2가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청소년 심리 나머지 3가지에 대해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